Maxim, white cold, Korean instant coffee, just laying there outside. So thank you Korea, thank you Korean people. 감사합니다. 뉴욕의 미식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무료로 준다고? 뉴욕 유명 셰프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20년간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요리사 다니엘 헨리입니다. 아버지의 프랑스 요리를 이어받아 뉴욕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레스토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도 식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니엘, 요즘 젊은 손님들은 한국 음식에 열광한다더군.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나? 저의 오랜 멘토인 토마스 셰프의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텅 빈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활기찬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던 중 반찬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김치를 사려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다른 반찬을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주머니, 이건 제가 주문하지 않은 건데요. 괜찮아요. 서비스예요.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똑같이 덤을 받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짜라고요? 왜죠? 옆에서 장을 보시던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이지. 정이 있어야 장사도 하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affection, feeling이라고 나오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할머니의 미소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뉴욕의 제 레스토랑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 최고급 식재료, 격식 있는 서비스. 하지만 오늘 본 시장 아주머니의 웃음만큼 따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한국의 커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바리스타에게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물어봤죠. 한국은 특별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커피 문화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하루에 평균 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커피 소비량이 세계 6위 수준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에요. 바리스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회의실이 되기도 하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믹스커피가 함께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급 카페가 많은 거죠? 믹스커피로 충분하지 않나요? 바리스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특별한 점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믹스커피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최신 커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거죠.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도 한국 바리스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믹스커피와 고급 원두커피를 모두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진열대에 가지런히 정렬된 믹스커피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봉지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 누군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정. 오늘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추억이고 위로이며 소통의 도구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3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담겨 있다. 창밖으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카페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토록 커피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믹스커피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음을 얻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는 장사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여기서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인가? 이제 겨우 첫날이었지만 이미 저희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2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화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식당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저를 한국 음식의 세계로 더 깊이 이끌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근처 아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이 반찬으로 가득 찼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까지. 메뉴 가격에 이 모든 게 포함된 건가 싶어서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 반찬들은 다 공짜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업원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치즈 하나 추가하는데도 5,000원을 받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한다니. 그동안 정말 많은 국가를 여행 다녀봤지만 이렇게나 서비스가 많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한 병에 3,000원이 넘는 생수가 무료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잠시 후 주문한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을 보자마자 걱정이 됐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입 안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많이 매운가요? 잠시만요. 제 빨개진 얼굴을 본 종업원이 재빨리 우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매운 걸 매일 먹나요? 네, 매운맛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정을 나누죠. 힘들 때 매운 라면 한 그릇이면 다 해결돼요. 옆 테이블의 손님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이시면 이렇게 드세요. 김치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덜 매워요. 말씀하시더니 직접 숯불에 고기를 구워 제 그릇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의 이런 자연스러운 교류는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선 모르는 사람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나요? 당연하죠. 같은 공간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번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어떤 커피일까? 분명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종업원이 내민 건 믹스커피였습니다. 그것도 종이컵에 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았어요. 종이컵의 따뜻함이 한국의 정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았달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받은 친절과 정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경험이 제 레스토랑에선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발견, 한국의 식당에서는 음식만 파는 게 아니다. 그들은 마음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고 관계를 만든다. 이걸 어떻게 뉴욕에서 재현할 수 있을까?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낯선 광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젯밤 마신 믹스커피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도 수없이 마셔봤지만 이 소박한 커피가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잔을 마시며 이 맛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커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대뜸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추억이에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마시던 맛이 그대로거든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커피 맛을 묻는데 추억이라니요?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카페 주인, 편의점 직원, 심지어 택시 기사님께도요. 아, 그거요? 군대에서 마시던 맛이죠.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밤새워 공부할 때 마시던 거예요. 직장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가 타주시던 커피 맛이에요.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추억이라는 단어였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바리스타에게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물어봤죠. 한국은 특별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커피 문화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하루에 평균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커피 소비량이 세계 6위 수준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에요. 바리스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회의실이 되기도 하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믹스커피가 함께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급 카페가 많은 거죠? 믹스커피로 충분하지 않나요? 바리스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특별한 점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믹스커피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최신 커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거죠.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도 한국 바리스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믹스커피와 고급 원두커피를 모두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믹스커피의 비밀? 그건 바로 함께 나누는 순간에 있다. 글쓴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비싼 원두커피는 혼자 마시지만 믹스커피는 늘 누군가와 함께 마신다.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서, 기쁠 때 축하하고 싶어서, 그냥 수다 떨고 싶어서. 그래서 이 커피는 추억의 맛이다. 갑자기 어제 식당에서 마신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종업원의 미소, 옆 테이블 손님과 나눈 대화, 그 따뜻했던 순간들. 제가 느낀 특별한 맛은 어쩌면 그 순간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진열대에 가지런히 정렬된 믹스커피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봉지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 누군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정. 호텔 방으로 돌아와 샘플로 받은 믹스커피를 하나 더 타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한 커피 맛을 넘어서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잔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추억이고 위로이며 소통의 도구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3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담겨 있다. 창밖으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카페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토록 커피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믹스커피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말이죠.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2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가 한국의 믹스커피를 재현하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최고급 원두를 갈고 프리미엄 크림을 준비하고 유기농 설탕까지 섞었습니다. 보스,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주방 보조 마이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신 특별한 커피를 재현하는 중이야. 난 미슐랭 셰프잖아. 단순한 커피 맛을 못 낼 리가 없지.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무리 비율을 조절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았어요. 프랑스산 최고급 원두도 이탈리아 크림도 소용없었죠. 이상하네요. 한국에서는 그냥 흔한 인스턴트 커피라면서요? 마이크의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너희는 몰라.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고. 직원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미슐랭 셰프가 인스턴트 커피에 집착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그 특별한 맛, 그 따뜻한 감정을 꼭 재현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온도를 조절해보고, 물의 양도 바꿔보고, 심지어 종이컵의 재질까지 신경 썼어요. 주방 한켠에는 실험에 실패한 커피잔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다니엘, 레스토랑이 바빠요. 언제까지 커피 실험만 하실 건가요? 매니저 사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테이블은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주방장인 제가 커피 실험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어요, 사라.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에요.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그날 밤, 홀로 남아 다시 커피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한국의 일반적인 믹스커피를 그대로 타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죠.
무엇이 다른 걸까?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뉴욕의 겨울밤, 문득 한국의 따뜻했던 그 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포기하려던 그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홀 매니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셰프님, 손님 한 분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이미 영업시간도 끝났고 다음날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홀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믹스커피 재현하려다가 실패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죠. 앞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를 붓고 맛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시는 모습이요. 제가 한국에서 맥심이라는 커피 회사를 30년 넘게 다녔거든요. 신기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잠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손님은 종이컵 하나를 꺼내더니 믹스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커피를 넣고 숟가락으로 일정한 횟수만큼 저었습니다. 믹스커피에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물의 양을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맞추는 게 중요하죠. 180ml의 물에 믹스커피 한 봉지,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3번을 저어주세요. 저는 얼른 메모를 하려 했지만 손님이 말렸습니다. 필기구는 내려놓으세요. 이건 메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걸 눈으로,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 믹스커피에 얼음을 넣고 섞어주면 한국에서 먹던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됩니다. 더운 여름날 포장마차에서 파는 300원짜리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죠. 손님의 눈에서 추억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지금 셰프님이 찾으시는 그 맛, 그건 커피 맛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역사고, 추억이고, 정이에요. 한국인들은 이 작은 커피 한 잔에 그 모든 것을 담아왔거든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나누는 거라고요. 손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함 한 장을 남기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다시 오세요. 그때는 제가 진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남겨진 종이컵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컵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제 실험실의 호화로운 도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의 깨달음, 완벽한 맛을 찾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하다. 한 잔의 커피가 이토록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처럼 저희 레스토랑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요. 한국인 손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레스토랑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믹스커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끝날 때 무료로 제공되는 믹스커피라니.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들 잠깐 모여주세요. 아침 조회 시간, 직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레스토랑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해요. 코스 요리가 끝나면 손님들께 무료로 믹스커피를 대접할 겁니다.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죠. 셰프님, 농담이시죠? 우리가 제공하는 건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예요. 마지막에 인스턴트 커피를 내놓는다고요? 수석 웨이터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한국의 정을 담은 특별한 선물이죠. 직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일단 일주일만 시범 운영해봅시다. 효과가 없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을 보며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 잠시 고민도 됐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첫날, 의외로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커피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미국에서 이런 달콤한 커피 맛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호화로운 코스 요리 후 입가심으로 제공되는 친근한 달콤함에 손님들은 연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크리미하면서도 달달한 게 정말 특별하네요. 이게 한국의 국민 커피라고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에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손님들은 오히려 이 의외의 조합을 즐기는 듯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한국인 유튜버 커플이 저희 레스토랑을 찾았거든요. 코스 요리를 즐기던 그들은 마지막에 나온 믹스커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믹스커피를요? 처음에는 그들도 의아해했지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와, 이거 진짜 우리나라 믹스커피 맛이에요. 근데 이 조합이 의외로 좋은데요.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 먹고 마지막에 이렇게 편안한 맛으로 마무리하다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뉴욕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서 믿기 힘든 걸 발견했어요. 최고급 코스 요리가 끝나고 나오는 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믹스커피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거예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마시는 믹스커피라니, 이게 바로 신선한 충격이군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만나다니.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퓨전 아닌가요?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믹스커피를 마시기 위해 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가 그 믹스커피 나오는 레스토랑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네요. 심지어 미식 평론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셰프는 고급 다이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최고급 요리와 가장 소박한 커피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 제임스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셰프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손님들이 이 커피를 마시면서 웃고, 대화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커피가 아니란 걸 이제 알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을 담은 특별한 선물이었고, 그 진심이 손님들에게도 통한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때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이 뉴욕의 차가운 거리를 조금씩 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예약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유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레스토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셰프님,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미슐랭 가이드 편집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매니저 사라가 들뜬 목소리로 일정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문화인가요? 첫 인터뷰에서 기자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들의 정을 이 작은 커피 한 잔에 담아보려 했어요.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각국의 미디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방송사는 아예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오모테나시의 나라 일본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한국의 정식 문화, 정말 감동적이네요. 일본 방송 PD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랑스 미식 전문 잡지에서도 저희 레스토랑을 다녀갔어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다니엘 셰프의 시도는 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유명 맛집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늘 최고급 재료와 화려한 플레이팅을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다니엘 셰프는 가장 소박한 커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이 아닐까요? 손님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노부부는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따뜻한 서비스는 파리에서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치 가족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러시아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시베리아에서도 이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레스토랑에도 이런 코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놀라운 건 우리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반대하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셰프님, 저희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오시면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받침대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주방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본질은 지키되 한국의 정성을 담으려 노력했죠. 코스 중간중간 작은 서비스 메뉴를 추가하고 손님의 특별한 날엔 축하 메시지를 한글로 써서 보내드렸어요. 한 달 뒤 미슐랭 가이드 편집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별점이 걱정됐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한다고 평가가 낮아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니엘 셰프, 당신은 미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음식의 맛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미식의 가치가 아닐까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SNS에는 매일 새로운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정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낄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은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인간다움을 일깨워주는 것 같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정을 나누고 싶다. 메뉴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둔 문구가 이제는 전 세계 손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우리의 따뜻한 정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서비스가 한창이던 그날, 한 한국인 할머니와 10살 정도로 보이는 손자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길을 잘못 찾으신 줄 알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어색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할머니, 여기 맞아요. 제가 예약했다니까요. 손자아이가 자랑스러운 듯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는 3개월 동안 용돈을 모아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였어요. 저기, 혹시 이곳이 그 믹스커피 나오는 레스토랑인가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두 분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얘기해줬어요. 이곳에서 한국의 믹스커피를 대접한다고. 제가 30년 전 포장마차에서 장사할 때 마시던 그 커피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자는 그런 할머니를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 하루 일을 마치고 마시던 300원짜리 믹스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요.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위로가 있었다고.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할머니도 점점 편안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손자가 요리 설명을 재미있게 해주는 덕분이었죠. 할머니, 이건 프랑스식 비프 타르타르예요. 근데 셰프님이 한국의 맛을 더했대요. 저기 보이는 겉절이가 들어갔다나 봐요. 어머, 우리나라 음식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마지막 디저트까지 끝나고 드디어 믹스커피가 나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보시자마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그 맛이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난 포장마차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300원짜리 믹스커피를 마시며 울었어. 이 손자 아빠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때 옆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커피 한 잔을 더 타주시면서 그러더라. 힘내려 문아,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이 한 잔의 커피가 희망이다. 잠시 말을 멈추시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보람있었지. 내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이 됐으니까. 그 시절 마시던 커피 한 잔의 추억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외국인 손님들도 서빙하던 직원들도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재현하려 했던 건 단순히 커피 맛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힘겨웠던 시절,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위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3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담겨 있었던 거죠.
할머니와 손자님이 떠나신 후 한 프랑스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미식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최고급 식재료도 완벽한 플레이팅도 아닌 바로 음식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와 마음이었네요. 이 이야기는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300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의 고단했던 역사,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성공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미슐랭 가이드는 저희 레스토랑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고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다. 다니엘 셰프는 한국의 정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는 새로운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믹스커피와 함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요. 전 세계 미디어가 이를 뉴욕의 정 나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듭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커피 한 잔에 희망을 담아 마시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계속 전해나갈 겁니다. 자,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커피 한 잔 하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